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네이버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입니다. 근데 이 네이버가 이 기존의 이 카페나 아니면 뭐 메일을 무료 메일을 쓴다든가 아니면서 카페나 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 서치를 통한 광고, 이런 광고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면서 이 광고 기반의 그다음 뭐 다른 커머스나 핀테크나 이런 것들로 사업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로 그 서치 플랫폼이 전체 매출액 중에 36% 정도를 차지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, 그 다음에 커머스와 핀테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. 콘텐츠도 한 16% 정도 차지하면서 특히 콘텐츠 중에 이 만화, 웹툰 같은 경우는 뉴욕 시장에 상장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 네이버라는 그 인터넷 포털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이 여기에 모여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. 이것 때문에 연간 R&D 비용을 한 5천억 정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그 나름대로 이제 실적을 좀 괜찮게 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일단 뭐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한 7조 8천억대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. 재작년에 그 7조 1,30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7조 8,520억이니까 꽤 크게 매출 외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영업이익도 1조 4,300억, 이 매출 외형도 영업이익도 수익률도 굉장히 나아졌고, 분기순이익도 1조 4,179억으로 그 재작년에 6,865억보다는 거의 더블이 나는 그 정도로 이제 실적 호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이 R&D에 대한 이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 기존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수익 단계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2025년부터는 네이버도 실적이 꽤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큰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이제 R&D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.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이제 없고요. 국민연금기금 쪽에서 최대주주 9.3%, 그러니까 이게 지분 기말로는 8.24%로 일부 지분을 매도하면서 지분이 8.24%로 줄었죠. 그리고 지금 블랙럭이라고 외국계 펀드가 5.05%를 갖고 있는데, 이 블랙럭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액주들이 한 75.61%인데요. 이 주인이 없는 그 주식으로, 그러니까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개인들에게 그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랙럭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연말 12월 11일 날 지분 공시를 했는데 그게 5.03%에서 6.05%로 오히려 이 보유 지분이 늘었습니다. 근데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하겠지만 여전히 뭐 네이버가 지난 1년 동안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팔때기보다는 오히려 보유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네이버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하이퍼클로바라는 이 인공지능 AI 모델을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. 이 클로바X라는 게 대화형 AI 서비스인데요. 챗 GPT와 유사하면서 똑같이 챗 GPT와 같은 폐쇄형 인터넷 모델입니다. 그런데 실제 이 클로바X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매년 그 거대 언어 모델로서 그 투자를 꽤 큰 돈을 하고 있어가지고, 그러면서 또 이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과연 인공지능 AI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, 그동안. 그런데 요번에 미국에서 중국의 딥서치라는 AI 스타트업이 말 그대로 적은 금액에, 그것도 H800이라는 엔비디아의 좀 저사양
그 AI 그 가속기를 갖고 그 오픈 AI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AI 모델 R1을 공개를 했습니다. 이거는 미국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줬지만 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.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가 개발하고 있는 그 A100이나 뭐 H100 같은 그 하이엔드 AI 그 가속기들을 갖고 오픈 AI가 이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냈지만 여기에 비해서 이 중국의 딥서치라는 회사는 그 H800이라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그 AI 가속기를 갖고 오픈 AI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 AI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거는 거기에 투입된 자금도 거의 한 18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중국의 딥서치의 이런 쇼크는 그 반대로 이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 X의 성공 가능성을 또 반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. 왜냐면 이 네이버도 나름대로 그 네이버 차원에서는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R&D 비용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, 하지만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기 때문에 과연 저 정도 투자해서 될까라는 의심을 받아왔었습니다. 하지만 요번에 중국의 그 딥서치의 이러한 그 결과물을 놓고 보면 하이퍼클로바 X도 그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AI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에 대해서 또 그만큼 투자 대비 아웃풋에 대해서 긍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로바 X를 다양한 이 검색과 커머스와 광고와 콘텐츠 지도 같은 곳에 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이 기존의 AI에 투자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 지금 하이퍼클로바 X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첫 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이퍼클로바 X가 돈을 버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클로바 X에 연동되는 회사들 보면 뭐 야놀자니 뭐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이니 커리니 이런 업체들도 클로바 X에 연동돼서 지금 그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, SK CNC 같은 대기업도 뭐 은행, 증권, 카드 같은 맞춤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협력하자고 같이 하고 있고, 소카도 마찬가지고요. 한국학컴퓨터도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해서 그 한컴독스 AI의 베타 버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일웨이트 같은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 하이퍼클로바 X의 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말뜻은 이제 네이버가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. 그러한 자신감은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주주환원을 늘려가는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에 대한 공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. 벌써 이제 여러 차례 주식 소각하면서 이 전체적인 주식 수를 줄이고 있는데요. 이번에도 234만 7천 주를 이제 태우겠다고 해서 1,600억 정도의 이 주식을 그냥 태워버리는 겁니다. 이거 엄청난 거죠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지난 연말에 지난 하반기죠. 지난 하반기 8월 5일날 15만 1,100원을 바닥 가격으로 찍고, 그 이후로 하반기 들어서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서 지난 12월 10일날 22만원을 최고가로 찍었습니다. 하지만 네이버가 올해부터 2025년부터 하이퍼클로바 X를 적용을 한 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모델을 상업화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것이죠. 그 네이버의 지난해 3월 기준, 3월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30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있는 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은 이 네이버는 실적이 올해 확실하게 이제 개발비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크고,
경기 침체 속에서 작년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올해는 뭔가 좀 큰 그 주가 상승에 있어서 큰 일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